안녕하세요. 로지쌤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요즘에 여러 원서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있어요. 그런데 원서 교육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만나 뵈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원서를 하게 되면 책을 많이 읽혀서 인풋을 넣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한 1년, 2년쯤 돼도 아웃풋이 잘 안 나와요. 말하기가 잘 안 되고 쓰기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책을 천천히 읽어내는 것, 정독이라고 하죠. 그 정독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해력을 키우고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거기서 이제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동시에 훈련하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인 정독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슬로우 리딩이라고도 하고 천천히 읽어내고 낭독하고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수업을 기본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영어에서는 아무리 많은 다독을 해도 아웃풋이 잘 나오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영어 공부방 그 컨셉이 다독인 컨셉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원서도 많이 관심이 많아졌고 또 잠수내로 이제 효과를 보신 분도 많아서 다독을 많이 하는데 다독이 좋다는 것만 알아서 했는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다시 돌아보셔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정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독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더 하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언어 능력 키우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서 영어의 언어 능력 어떻게 키울까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꼭 거론해야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언급을 하면 또 이 영상이 유튜브 저작권이 좀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된 책이고요. 최승필 작가님의 책인데 거기서는 독서법을 한글 책을 읽음으로써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책을 내용을 보면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은 제가 보면서 이거 진짜 영어도 똑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비법을 거기서 발췌를 조금 해서 영어 능력이랑 접목을 시켜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인데요. 이 책은 학부모님이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고 영어 선생님들 원서로 특히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 능력을 키우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말고 언어 능력을 아이들의 영어 언어 능력을 키우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비법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독서법이 언급이 됩니다. 제가 영어 선생이지만 한글 책 읽기를 또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은 모국어의 수준을 넘어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책을 읽다 보면서 굉장히 놀란 점이 있는데 올리브트리 영어에서 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거기 나오는 독서법들이. 아무래도 책을 읽는 독서 기반 수업이다 보니까 비슷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초등 고학년 기본 독서법이 있어요. 거기서 그게 굉장히 유사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레벨 한 3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영어가 말이 나오고 쓰기가 나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책을 읽고 이해도를 체크를 하는데 100% 영어로 하죠. 그래서 컴프레션 체크업도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북토킹이라는 것을 하는데 고학년이 모국어로 해야 될 이 독서법을 저학년 1, 2학년, 2, 3학년을 데리고 이제 영어로 하려니까 진짜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애들이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뽑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도표가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도표가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 책을 읽는 그 순서마다 위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위기가.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그림책으로 시작했어요. 그림책 어떤 분들은 그림책은 원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림책부터 원서입니다. 원서의 기본이고요. 그림책을 잘 읽어낸 아이들이
나중에 소설까지 무난하게 갑니다. 그림책 굉장히 중요한데 그림책을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 읽죠. 유치부들이 읽죠. 사실 어머님들이 read aloud를 해주시죠. 읽어주시죠. 이렇게 읽어주시고 들려주시고 CD 들려주시고 아직 읽는 단계는 아니에요. 읽어주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스스로 읽는 파닉스 단계와 사이드 월드 단계를 지나서 스스로 읽는 독립 읽기가 된다면 이제 이런 책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책들을 리더스라고 하고 리더스는 이제 학습적으로 어떤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스토리를 읽어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거예요. 아이들이 This cat looks like a mushed prince 이렇게 읽어내는데 저희도 수업에서 이제 이걸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간단한 글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글로 지금 한글 거를 제가 영어로 매치해서 말씀을 낸 겁니다. 이 아이들이 1단계, 2단계, 뭐 3단계까지 리더스를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급 글책을 읽는다고 한글 독서에서는 말을 하는데 중급 글책은 바로 영어로 하면은 chapters가 되겠죠. chapters는 이제 딱 오픈을 하면 갱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챕터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좀 두꺼워졌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이 10권, 20권, 30권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는 책들입니다. 그럼 이제 3, 4학년 때 이런 중급 글책을 읽는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영어에서도 레벨 3, 4가 되면 이런 책들을 읽어요. 레벨 3, 4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초등학교 기준 3학년, 4학년이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어 나가기 전까지 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고 위기가 오고 힘들죠. 근데 이 책을 적응했어요. 너무 재밌게 잘 읽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책은 뭐 이런 두꺼운 책들이 되고 고급 글책이라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읽는다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레벨 5 and 6 쭉쭉쭉 해리포터까지 해리포터는 참고로 8이고요. 8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영어로 된 소설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단계가 있는데 영어 단계랑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극복법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글 독서법이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독서한다면 한글 실력과 함께 영어 실력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고요. 저는 영어를 늦게 시작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영어는 뭐 나중에 해라, 뭐 4학년 이상 돼서 하면 된다, 한국어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영어 독서 전문가로서 그 의견에 동의하진 않고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렸을 때가 한 7세부터는 이제 7세부터 문자,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혼자 읽기를 할 수 있는 책들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제 이런 책들이 재미있어요. 레벨이 맞고 유치하지 않아요. 만약에 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영어로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뭐 적어도 2년 정도가 필요한데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뭐 초등학교 5, 6학년 고학년들이 이 책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되게 재미가 없죠. 그냥 읽어내는 것밖에 없고 흥미를 가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한 나이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재밌죠. 빠져들어서 막 읽게 됩니다. 자기 수준의 레벨에 맞는 취향에 맞는 책들을 찾아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정말 맞고요. 그게 정말 알짜배기 자기 실력이 된다면 그것이 또 훈련을 통해서 말로 나오고 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독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독서법도 유심히 보면은 적용할 것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3분의 1 독서법이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켜봤어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자, 3분의 1 독서법은 뭐냐면 이 책을 예를 들면 이 책을 이제 극복해 나갈 때 사용하기 좋은 법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데 아직 이 책을 혼자서 막 이렇게 재밌게 읽어 나가기는 어렵거나 이 책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입부인 3분의 1이면 어느 정도죠? 이 정도? 저는 한 챕터 1, 2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입부를 재미나게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호기심을 자극해서 막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나머지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이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된다, 책을 읽고 싶게 된다는 그런 비법입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반 이상은 끝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초반에 도입부를 2번, 3번 반복해서 하고, 때로는 초입 가지고도 그 캐릭터 분석이라든지 내용 분석을 처음에 어떤 주제인지 분석을 하는 걸 해요. 그러면 대부분 초반에서 이제 잡혔기 때문에 그 뒷 내용은 자연스럽게 좀 편안하게 따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아이들에게 너무 재밌게 딱 읽어서 딱 몰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만 읽을게 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서 읽게 되고, 엄마 이거 좀 사줘, 엄마 이거 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고요. 한번 가정에서도 또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께서는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그 방법이 아이들이 호기심을 자가고 동기유발이 됐을 때 자발적인 독서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교재를 해서 읽어야 돼, 읽는 거야, 무조건 해야 돼, 이거랑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꼭 아이들이 그 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극강의 방식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필사가 굉장히 극강의 방식이에요. 한글 필사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영어에서도 필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식 도서인을 이렇게 적어내는 거를 초록이라고 하는데, 초록이라는 그 비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 성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독이 사실은 필수고요. 정독으로 이러한 책들을 4권에서 5권 뚫어가면, 지식독서 4권 초록하고 이런 슬로우 리딩 4권 5권 하면 애들이 딱 잡혀요. 이걸 제대로만 하면. 이거에 바탕으로 두고 다독을 하는 거지, 한글 독서에서는 다독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에서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일단 노출을 해야 되니까, 많은 노출 양을 때려 넣어줘야 되니까, 그게 다독으로 자청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다독은 필요한데, 다독이 메인이 되기보다는 아이들이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내면 그것이 쌓이는 거죠, 실력으로.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 3학년이 되었는데도 글책을 제대로 못 읽을 때는 도입부 읽어주기가 효과적이다. 책의 일부만 읽어주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책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가 생겨난다. 네,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원서를 학습적으로 이렇게 밑줄 긋고 하는 그런 방식을 지향하고, 사실은 언어적인 도구로서로 보고 있거든요. 재밌게 책을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도구로 나올 수 있도록, 영어를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어쨌든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 나오는데,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머리 독서법 책 이름입니다. 네, 이 책에서 쉬운 책 읽기, 반복 독서, 정독, 슬로우 리딩, 필사하기, 지식 독서, 초록하기 등이 나와요. 궁금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접목했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스킬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막상 해보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꾸준히 이것들을 해나가면 문제집 많이 풀어서 단어를 100개씩 200개씩 외워서 하는 식의 수업보다는 진짜 실력을 쌓아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아이들과 언어 능력 키우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